주사 대신 알약. 이 한마디가 요즘 정말 뜨겁습니다. 비만 치료의 판도를 바꾼 약물 위고비가 이제 매일 한 알 먹는 약으로 나왔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소식을 다룬 여러 기사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새로운 알약이 우리와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작은 알약 하나가 이 거대한 제약사들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는 거죠. 네, 이게 단순히 약의 형태가 주사에서 알약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가 특별한 의료 행위에서 일상적인 건강관리 영역으로 넘어오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일상적인 건강관리요? 네, 매일 고혈압약 챙겨 먹는 것처럼 이제 비만도 알약 하나로 관리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GLP-1 계열 치료제 중에서는 최초의 경구용 약물이니까요. 정말 큰 변화네요. 사실 저도 기사들을 쭉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이 효과가 정말 주사만큼 좋을까? 알약이라고 하면 왠지 효과가 좀 덜할 것 같은 그런 선입견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 드라마틱한 체중 감량이 정말 알약으로도 가능한 건가?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번 출시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효과는 주사제와 동급입니다. 동급이요? 네, 기사에서 인용한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25mg 고용량을 꾸준히 복용한 환자들은 68주 동안 평균 체중이 무려 17.4%나 감소했어요. 와, 17.4%요? 이건 기존의 2.4mg 주사제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효과예요. 세상에, 정말 엄청난 수치네요. 주사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효과를 알약으로도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편해진 만큼 뭔가 대가가 있겠지 싶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네요. 그럼 부작용은 어떤가요? 그것도 비슷한가요? 네, 부작용 프로필도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고된 부작용은 메스꺼움, 설사, 구토 같은 위장관계 증상들이었는데요. 이건 역시 주사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반응과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약의 핵심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약효나 부작용 모두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주는 원리라고 들었는데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알약에 담아낸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단백질 기반 약물들은 위산에 쉽게 분해돼서 경구용으로 만들기가 아주 까다롭다고 하던데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노보노디스크의 기술력이 빛을 발하는 지점입니다. 아, 위산의 공격을 막고 또 약물이 장에서 제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제형 기술을 적용한 거죠. 이 기술적 허들을 넘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출시의 가장 큰 의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만감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온전히 알약 하나에 구현해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기술적으로 그걸 해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결국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잖아요. 혹시 부작용 때문에 복용이 좀 까다롭구나 하진 않나요? 갑자기 목에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가 굉장히 세심한 복용법을 설계했어요.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단계적 증량 방식을 채택했거든요. 단계적 증량이요? 네, 갑자기 고용량을 복용하면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몸이 약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아,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처음 한 달은 가장 낮은 용량인 1.5mg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두 번째 달에는 4mg, 세 번째 달에는 9mg으로 점차 용량을 늘려가고요. 아하, 91일째, 즉 네 번째 달부터 목표 유지 용량인 25mg을 꾸준히 복용하게 되는 겁니다. 와,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환자의 불편함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영리한 접근이죠. 효과는 주사제와 동급이고 복용법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설계됐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런 혁신적인 신약들, 항상 가격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면 그림의 떡일 텐데 솔직히 좀 걱정되네요.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맞아요. 결국 관건은 그래서 내가 이걸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니까요. 노보노디스크도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내놨어요. 공격적인 가격이요? 네. 시작 용량인 1.5mg 기준으로 한 달치 약값이 149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만 5천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21만 원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데요? 그렇죠. 하루에 한 7,000원 정도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최고 용량이자 유지 용량인 25mg도 한 달에 299달러, 약 43만 원으로 측정됐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싼 가격은 아니지만 기존 주사제의 높은 비용과 비교하면 확실히 가격 장벽을 낮추려는 의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민간 보험이 있으면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서 월 부담금이 최저 25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한 달에 3만 원 남짓으로 이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혁명적인 수준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비만 치료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와, 가격뿐만 아니라 편의성이라는 엄청난 무기도 있죠. 매일 스스로 주사를 놓는다는 건 생각보다 큰 심리적, 물리적 장벽이에요. 맞아요. 주사 바늘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고 약을 꼭 냉장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고요. 하지만 매일 아침 물 한 잔과 함께 삼키는 알약은 이런 모든 장벽을 한 번에 허물어버립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저만 해도 주사보다는 알약이 100배는 편하게 느껴지니까요. 기사에서도 주사를 회피하고 싶은 환자들의 신규 유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던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네,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기도 훨씬 쉬워질 거고요. 맞습니다. 치료의 문턱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노보노디스크의 자신감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미국 내 비만 환자 중 처방 치료를 받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면서 경구용 위고비가 그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아, 자신감이 있을 만하네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 유통망도 아주 촘촘하게 깔았습니다. CVS, 코스트코 같은 대형 약국 체인을 포함해서 미국 전역에 7만 개 이상 약국의 약을 공급한다고 하니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셈이죠. 효과는 동급인데 가격은 싸고 복용은 편하다. 와, 이건 뭐 경쟁사 입장에서는 거의 악몽 같은 소식이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으니 시장이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는 그야말로 요동쳤습니다. 소식이 발표된 날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2.72% 상승하며 환호했지만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3.6%나 하락했습니다. 아,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됐군요. 네, 먹는 비만약 시장의 첫 번째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시장이 명확한 답을 내놓은 거죠.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봐야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주사 대 알약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사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이 두 거대 제약사는 주사제 시장을 양분하면서도 끊임없이 다음 스텝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렇죠. 다음 먹거리를 찾아야 하니까요. 맞아요. 주사제가 가진 명확한 한계를 극복하고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두 회사 모두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사활을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결국 노보노디스크가 먼저 테이프를 끊으면서 시장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된 겁니다. 일라이릴리도 준비하고 있는 약이 있지 않았나요?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포글리프론이라는 경구용 후보 물질의 FDA 승인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시장에 진입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의사와 환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고 경험하는 약이 된다는 건 엄청난 이점이거든요. 이 거인들의 전쟁이 두 회사만의 싸움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제약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당연합니다. 시장의 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기사들을 보면 세계적인 제약사인 로슈는 카모테라퓨틱스라는 바이오텍을 거액에 인수해서 CT996이라는 경구용 GLP-1 약물을 개발 중이고요. 로슈도 뛰어들었군요. 네. 화이자는 자체 개발하던 약물에 문제가 생겨서 중단하긴 했지만 여전히 외부에서 좋은 기술을 사오거나 제휴를 통해 이 시장에 다시 뛰어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글로벌 대전이네요. 혹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대웅제약, 일동제약, 한미약품 같은 국내 기업들도 관련 약물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만큼 이 먹는 비만약 시장이 미래의 거대한 먹거리라는 걸 전 세계 모든 제약사가 알고 있다는 증거죠. 한 회사가 혁신을 일으키니까 경쟁사들이 막 따라붙고 또 다른 도전자들이 나타나면서 시장 전체가 들썩이는 모습이 정말 흥미롭네요. 네. 이런 경쟁이 결국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장기적으로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 효과적이고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한 약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테니까요.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니까요. 맞아요.
주사제만 있던 시장에 알약이라는 강력한 대안이 나타났고 앞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가 나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에게는 큰 혜택이죠. 네,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사로만 가능했던 17% 수준의 높은 체중 감량이 이제 하루 한 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약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가격과 편의성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비만 치료의 문턱이 극적으로 낮아졌고요. 이로 인해서 거대 제약사들의 전쟁터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라는 새로운 격전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사들은 주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이렇게 효과적이고 복용하기 쉬운 체중 감량약이 점점 더 보편화된다면 앞으로 식단 조절이나 운동,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관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살을 빼기 위해 쏟아붓던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약 하나로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게 된다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 알약이 단순히 체중을 줄여주는 도구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될 때 우리 사회가 마주하게 될 또 다른 윤리적 혹은 문화적인 질문은 무엇일지, 약으로 쉽게 얻은 건강한 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마지막 화두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